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3부 영남 지역 주요 사립대학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대학이죠. 명문사학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동아대, 부산에 있는 명문사학인데요. 여기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 수능체제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만 수능체제이고요. 동아대도 보시면 학과 변화가 제법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 신설학과를 잘 보시면 경찰 소방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죠. 경찰 관련 학과들이 부산 지역에도 여기 말고도 나중에 설명드릴 경성대학도 이 경찰학과가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동아대학 경쟁대학이라도 볼 수 있죠. 이런 대학에서 경찰학과를 만들면 사실 부산 지역의 경찰학과로 유명한 데는 동의대학이 있습니다. 동의대학의 법경찰학부가 거의 포스트학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경쟁대학들이 이런 걸 만들게 되면 사실 그 대학이 좀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학과 명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생 정말 싫어하는 게 솔직히 물리학과 싫어해요. 최상위권 학생들은 물리 좋아하는 학생도 많겠지만 이렇게 이제 중위권으로 오게 되면 물리학 이런 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학과를 반도체 학과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러면 성적 다 홈페이지 있다 그랬잖아요. 동아대 홈페이지에 있는 신소재 물리학과 보고 지원하시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학과잖아요. 상당히 경쟁률이 작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갈 수 있어요. 또 그냥 자연과학 대학인 생명과학과 이건 크게 메리트 없어 보이는데 이게 바이오 메디컬이라는 이름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물 자기가 좋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생명과학은 별로 지원 안 하고 싶지만 이런 학과명으로 바꾸게 되면 상당히 지원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잘 보시고 단순히 그냥 매칭은 선생님이 상담할 때도 보면 저희가 상담에 사용한 프로그램들이 이게 생명과학과와 바이오메디컬 학과를 그냥 이렇게 매칭시켜서 상담하거든요. 하지만 상당히 주의하셔야 된다. 입시를 할 때는 이런 걸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 엄청나죠. 원래 이게 2기하 8, 2기하 8도 높은 건 아니거든 사실. 높은 건 아닌데 이제 한계 4가 됩니다. 한계 4가 되면 거의 동아대를 지원한다고 해서 5등급, 6등급, 7등급 학생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괜찮은 학생들이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데 한계 4는 정말 다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탐구 한계가 되든 영어가 되든 지원자의 못해도 8, 90% 이상의 학생들이 충분히 맞춘다. 그렇게 많이 맞춘다는 얘기는 성적에 영향이 좀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2기하 8이라도 못 맞춘 학생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내신이 상당히 좋죠. 교과가 좋지만 좀 시골에 있는 학생들 중에는 수능체제 안 나오는 학생이 생길 수도 있었겠죠. 올해는 극히 드물다. 그럼 그런 학생이 작년에 불합격했지만 올해는 불합격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성적이 약간이라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아대 의과 4개 합 6. 동아대 자기들이 얘기할 때는 이것은 의대치고는 정말 낮은 거. 의대치고 좀 낮긴 하지만 놀랍게도 작년에 동아대 의과도 이 수능 체제가 낮은 게 아니었습니다. 동아대 의과를 지원하는 학생들 풀에서 보면 여전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다 못 뽑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물론 정원 못 배웠으면 미달났으니까 대신 3등급인데 선생님 저 수능 체제 맞추면 붙어요. 그러지 않아요. 1단계가 있기 때문에 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거의 1.5등급 수준의 높은 내신 성적을 요구하긴 합니다. 다음 올해 많이 바꾼 거죠. 작년까지는 동아대가 학년별 반영 구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1학년 20, 2학년 30, 2, 3학년 70 이렇게 비율 차이로 1학년에서 공부를 못하면 너무 못하면 2, 3학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학년별 반영 비율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가장 잘한 과목 12과목만 빼게 돼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똑같은 학생인데 작년 동아대식으로 계산한 등급과 올해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성적이 다르게 나옵니다. 동일한 학생이라도 만약 재수한다. 재수한 학생이 작년 기준으로 산출한 성적과 올해 기준으로 성적을 산출하게 되면 완전 다르게 나옵니다. 그냥 잘한 것만 뽑아서 12개니까. 작년에는 학년이 구분이 있어서 1학년에 못한 학생은 성적이 잘 안 나와요. 하지만 1학년 좀 못하고 2, 3학년 열심히 한 학생은 이 12과목만 잘 맞추게 되면 성적이 훨씬 잘 나옵니다. 대부분 학생이 작년보다 올해 동아대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이걸 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선생님 동아대 홈페이지는 작년에 성적이 3등급인데 내가 올해 산출해 보니까 2.5등급 나와요. 선생님 저는 웬만하면 붙겠네요. 그건 자기만 2.5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작년 3등급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2.5등급이 되는 거예요. 성적이 더 자기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동일한 성적이라는 거, 이걸 진짜 유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동아대 했을 때 유의하셔야 된다. 작년 성적을 그대로 활용하고 보고 쓰시면 곤란해요. 홈페이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이렇게 3점 몇 등급, 2점 몇 등급 이렇게 남아있는 이 성적은 작년 기준으로 산출된 성적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분명히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90% 보지 말고 이게 평균에 빨간색을 칠해놓은 이유는 그래도 요 정도 보고 쓰시면 되지 않을까. 성적이 좀 잘 나와도 최소한 평균 등급보다 좀 좋은 성적으로 지원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학교 선호수자 학종입니다. 학종. 근데 여기 정말 유의하셔야 돼요. 학종으로 가니까 갑자기 성적이 엄청 낮아요. 실제로 학종이 성적이 좀 낮은 건 맞습니다. 낮은 건 맞지만 이게 교과 전형과 동일한 상태에서 낮은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공개할 때 앞에 있는 교과 성적은 잘한 거 12과목, 1학년 4과목, 2, 3학년 8개, 잘한 거 12과목을 반영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전교과입니다. 표시되어 있죠? 전과목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적이 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학종 쓰면서 교과처럼 성적 산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와 비교를 하려면. 정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냥 낮은 게 아니라 여기 공개한 자료를 꼼꼼히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전교과인지 동아대 사실 교과는 당연히 동아대 반영하는 12과목 기준으로 낸 거고 그건 전과목이라서 당연히 엄청 낮게 표시될 수밖에 없다는 거. 낮아서 낮은 게 아니고 표기 방법에 따라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정말 유의하셔야 됩니다. 잠재능 요소는 면접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공개된 성적은 동아대 교과 성적이 아니라 전 교과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거의 4점 몇이면 거의 5등급이죠. 편차가 고려하면 거의 5등급 진짜 뭐 동아대식 계산해서 잘한 거 12개는 5등급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성적이 4에서 5등급 학생이 합격한다. 그래도 높은 건 아니죠. 솔직히 명문 사립대학 치고 지방에 거의 4, 5등급 전반적으로 성적 나오는 과목에 4, 5등급 학생이 가는가. 분명히 학종이 교과보다 여유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구분해서 잘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울산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대학 중에 한 개죠. 놀라운 것은 학종에 자소서를 아직도 없애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대학이 없애고 있는데 이게 바람직하냐 안 하냐는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근데 학생 수 감소에 의해서 학생들 지원율과 비교해 보면 이게 자소서가 있으면 아무래도 부담이 많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 자소서를 활용해서 자기를 더 어필해서 뭐 훨씬 더 유리한 학생이 생길 수는 있지만 지원율만 생각해 보면 글쎄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울산대는 자소서를 써야 하고요. 교과에 수능 최저 있고요. 나머지 다 수능 최저 없습니다. 의과 빼고는. 그래서 뭐 기본적인 적용 방법은 예전과 그게 다른 바는 없고요. 올해 달리 해준 게 뭐냐면 수능 최저인데요. 수능 최저의 의예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과 지역 인재의 수능 최저를 낮춰준 겁니다. 원래는 4개합 5였죠. 4개합 5인데 4개합 5는 뭐 엄청 높죠. 1등급 3개에 2등급 1개 나와야 됩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올해 어떻게 바꿨느냐. 3개합 3으로 해준 겁니다. 3개합 3 1인데 1개 3등급 나와도 돼요. 그런 측면을 보면 3개 3이 유리해요. 근데 이게 결코 마냥 유리하지 않아요. 왜 유리하지 않냐면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해는 반올림 합니다. 즉 1.5는 2가 된다는 겁니다. 2가. 작년에는 1.5는 1, 2를 받게 되면 1등급이었어요. 그럼 어떤 케이스라고 생각해 보시냐면 많이 있는 케이스예요. 국어 1, 수학 2, 영어 1. 그때 탐구 고르지 않다 그랬죠. 탐구 하나 1, 하나 2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1, 2, 1, 1, 2를 받게 되면 작년이면 4개 합 5가 됩니다. 1, 2, 1, 1이니까 탐구 1개 하면. 올해는 3개 합 3이 안 나옵니다. 그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많이 낮춰준 게 아니고 잘못하면 이게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울산대는 분명히 지역인재와 학생부 종합전형 이 면접을 보는 학생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물론 작년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죠. 네, 울산대 해서 이렇게 돌려서 좀 유리한 방향으로 해준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다는 거죠. 1, 2, 1, 1, 2. 요 학생들은 상당히 불리하고 생각이 여러 그런 학생이 좀 많습니다. 이게 작년이 아니라 제가 재작년으로 한번 돌려봤는데 울산대가 4합 5 시절에 탐구 절사하면 277명 중에 49명 맞추라고요. 근데 맨 위에 제가 타이틀로 붙여놨는데 택3 탐구 2개를 하면 3합 3하면 49명이 아니라 40명밖에 맞추지 못합니다. 40명밖에. 굉장히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영어 난이도나 다른 난이도에 따라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상당히 어렵다. 별 차이 안 난다 어떻게 보면 4합 5가 3합 3이 되니까 한 개 2등급 안 나와도 되니까 1, 3개면 뭐 상당히 낮아진 건 절대 아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반영하는 과목이죠. 울산대부터는 동아대 마찬가지 12과목인데 그죠? 울산대는 한 개 더 적게 합니다. 11과목이다. 11과목. 11과목만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과목 반영하는 대학에 비해서는 성적이 좀 잘 나와야 돼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울산 지역도 학생 수가 많이 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거 한번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 예를 들어서 영어 영문학과 영문과 뭐 나름 괜찮잖아요, 그죠? 영어 영문과인데 성적 한번 보세요. 최저 6.8등. 영어 영문과에 붙은 제일 낮은 학생이 6.8이면 거의 7이란 뜻이에요. 7. 7등급이고 어쩌다 6등급 한두 개 있는 학생이에요. 7등급. 최저 이런 학생이 있어요. 하위 20%가 3.6인데 이렇게 하위 20%는 10명 중에 8명 수준이잖아요. 그 8명과 10명의 점수 차이가 크게 나는 거. 공무는 차이 안 나잖아요. 4.45랑 4.7. 이런 거 학생이 골고루 잘 지원해서 입시 결과가 잘 나온 거예요. 영문과 이런 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위 20과 최저가 3등급이나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문제가 생겨도 크게 생긴 거예요. 일본어과 마찬가지예요. 그죠? 5점대나 6점대 이런 게 나오면 뭐 문제 있어요. 스페인 마찬가지겠죠? 네. 4등급, 6등급, 2등급이나 벌어지는 이런 건 정상이 아니에요. 밑에 보시면 수학과 마찬가지죠. 4등급인데 최저가 6등급이에요. 그러면 8등 한 학생과 10등 한 학생이 2등급이나 벌어지면 이건 비정상입니다. 사실 정상이 울산대 수준에서도 정상이 아닙니다. 잘한 거 11과목 하면 되는데 최소한 3, 4를 맞춰줘야 돼요. 근데 6이 뜬다.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확인하시려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경쟁률. 제가 지난 시간, 앞 시간 1차 시에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교과 전형은 경쟁률이 중요합니다. 왜냐? 여기 보십니다. 앞에 문제가 생긴 그 영문학과 경쟁률이 2.34들 밖에 안 돼요. 일본어학과 수시에 경쟁률이 2.6밖에 6번 쓸 수 있는데 스페인 2.8, 수학 2.5 경쟁률이 3대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3대 1로.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만약 영문과 보세요. 32명인데 놀라운 후보 최종 후보 순위가 39등이에요. 39등. 그 합치 몇 명이에요? 71명이에요. 지원자 75명인데 75명인데 71명까지 합격을 해다는 거예요. 발표한 자료만 봐도. 그러면 합격 못한 학생은 4명밖에 없어요. 수능 최저 못 맞춘 학생이 4명이면 다 합격한 거랑 마찬가지는 아닙니다. 마찬가지. 수능 최저 못 맞춰서 몇 명만 수능 최저 못 맞춘 학생이 생기면 이런 학과들은 다 수학과 보세요. 25명 뽑는데 최종 후보 순위가 37이에요. 다음 얼마예요? 60입니다. 지원자 64명. 64명 중에 62명이 대학에서 발표한 모집 인원과 후보 합친 거예요. 2명 수능 최저 못 맞추겠어요. 더 있다니까요. 수능 최저 못 맞추는 훨씬 많아요. 미달이죠 무조건. 제가 볼 때. 그래서 6점 몇 등급이 붙은 건 정말 그냥 6등급이래 그냥 뭐 내가 뭐 과감하게 쓴 겁니다. 쓴 학생이 존경스럽죠. 여기 보면 뭐 11과목 6등급 정말 대단한 학생입니다. 네, 그래도 간다는 겁니다. 갈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지원율. 정말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는 이변이 더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동일 학과에 안 생겨 학생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선생님들도 다 보고 있죠. 작년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올해 영문, 일문, 스페인, 수학은 웬만하면 안 쓰셔야 돼요. 왜 안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경쟁률을 보시면 불보듯 뻔해요. 무조건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보시니까.
이제 오히려 다른 학과들에서 경쟁률 작년처럼 똑같이 2점대를 찍게 되면은 올해는 수능 최저 더 못 맞춘다 그랬죠. 내신도 약간 안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올해도 경쟁률이 2점대가 뜬다. 작년하고 똑같이 미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경쟁률 중요하다. 울산 내에 정말 경쟁률 중요하다. 유의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2월 인원 많이 생겼어요. 아까 제가 보던 학과, 그죠? 수학, 영문, 심지어 기계. 울산 기계 얼마나 좋습니까? 수능 최저 높아가지고 2월 되는 겁니다. 2월. 울산대도 그죠? 기계나 전기 이런 데는 수능 최저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수학이나 영문처럼 경쟁률이 너무 낮으면 2월 인원이 대거 발생합니다. 불보듯 뻔하게 2월 한다는 겁니다. 올해 이게 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차피 학생 수는 줄었기 때문에 더. 그래서 경쟁률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 지역 대학 입시에서는 진짜 중요하고요. 학종 정말 할만합니다. 그죠? 학종 결코 높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전 과목을 다 이렇게 보여줘서 교과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제공하는 게 전체 주요 교과를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거의 4, 5등급 수준에서 학종 다 합격합니다. 그죠? 합격하기 때문에 뭐 학종 생각하시는 학생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면 무리 없다.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이제 경북. 올해는 뭐 대구 지역에 있다가 이제는 대구 경북이 분리됐기 때문에 경북에 있다고 봐야 되죠. 경산에 있습니다. 영남대. 뭐 사학 명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보시면 교과에 실기 빼고 그죠? 교과 전형만 수능 최저이고 나머지 학종에는 다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명한 첨화인재학부가 폐지됩니다. 그만큼 학생 수도 줄고 그런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매우 우수한 학생이 지원을 잘 안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과들 좀 분리되는 이런 학과들 있고요. 야간이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이제 학생 수가 줄어서. 그래서 뭐 예전에 그 많던 야간 다 없어졌고요. 영남대도 이제 야간이 주간과 다 통합이 됩니다. 그만큼 학생들을 모집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왜 첨화인재가 학생을 안 뽑느냐. 2월 인원 보세요. 수능대가 높기 때문에 우리 23명이 2월이에요. 원래 정시에서 3명 뽑아야 되는데 작년에 26명 뽑아요. 야간 왜 문 닫아야 되느냐. 2월이 너무 많이 된다는 겁니다. 학생을 모집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운영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관심 있으면 이렇게 2월 인원 홈페이지 있거든요. 이쪽 꼼꼼하게 좀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남대학의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보세요. 이거 절대 낮지 않습니다. 세계 합 10위 되는 요거죠. 10위 되려면 4, 3, 3, 3이 더 나와야 돼요. 요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11하고 10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영어 3에 11은 4등급 2개 나오면 돼요. 4는 40%까지고요. 3은 23%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수능 체제로 볼 때는 영어 빼고 나머지 상대평가에서 3이 나와야 되느냐, 안 나와도 되느냐, 요 따위라고 그랬잖아요. 이 10자리는 인문이지만 어쨌든 어려운 겁니다. 어쨌든 어렵고요. 의예과 말할 필요 없죠. 사학번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항공운송학과 물론 이제 뭐 영남대에서 새롭게 이제 포스트학과로 자리하는 그런 학과죠. 어학계를 빼면 역시 3학구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3이 2개 이상 나와야 되는 과목들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영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울산대하고 다릅니다. 전과목 반영입니다. 이거는 전과목 반영이라 성적이 좀 낮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보통 동아대하고 똑같은데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동아대는 잘한 거 12개만 하고 이건 전과목이니까 영남대 기준으로 내가 성적을 내면 성적이 훨씬 더 안 나와야 돼요. 그죠? 훨씬 안 나오고 동아대는 의외로 잘 나와요. 동아대는 꼭 2등 나오는데 영남대는 막 3등급, 4등급밖에 안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도 그게 뭔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학생은 과목 수가 적으면 잘한 것만 골라서 하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남대 교과 이게 또 참 궁금하고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수능 체제가 절대 낮지 않다. 그죠? 특히 정외, 그죠? 행정, 좋은 학과들 수능 체제가 3학 9 맞춰야 되는 이런 거. 그죠? 정말 좋은 학과들이라고 학교에서 생각하고 학생도 선호하지만 수능 체제가 워낙 높다 보니 80% 컷 보세요. 컷 보시면 문과인데도 이런 학과가 결코 엄청 높지 않습니다. 수능 체제를 맞추면
충분히 좋은 학과도 다 지원 가능하다. 그런 거 보시면 됩니다. 또 좋아하는 항공운항 같은 경우에 2008등급 정도 가고요. 아까 얘기한 정해, 행정 이런 거 4번대학도 높잖아요, 그죠? 높은데 보세요. 교육학과 이런 거 거의 4등급. 영어 교육과 3.8.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수능 최저 만만치 않다. 수능 최저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다. 어쨌든 교과 전형이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에 특히 3이 2개 나와야 되는 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개명대는 사실 엄청 점점 좋아지죠. 이건 뭐 행정구역상으로도 대구 시내에 있기 때문에 영남은 어쩔 수 없이 경산이 있지만 대구 시내에 있어서 뭐 지역적 차이도 있지만 상당히 점점 좋아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똑같이 수능 최저는 교과 전형에만 있습니다. 역시 지역인재 있으면 지역인재가 기본적으로 유리해요. 뭐 의학과는 무조건 유리한데 근데 다른 학과들은 경쟁률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경쟁률에 따라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여기도 야간 2개 폐지합니다. 야간 이제 학생 모집하기 어렵습니다. 폐지하고요. 수능 최저 여기는 그나마 영남대보다 높은 게 그렇게 없죠. 3합 12는 3이 안 나와도 되거든요. 여건 어려운 겁니다. 3합 3 거의 뭐 울산대 수준이잖아요. 3합 3 물론 탐구 한계이긴 하지만 굉장히 높은 편이죠. 3합 12 정말 끝까지 열심히 하면 이건 할 수 있다니까요. 영어 4 나오면 5등 2 나오면 되는데 그런데도 안타깝게 못 맞추는 학생이 많아요. 왜 많으냐? 남아있는 기간 동안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원서 쓰고 나서 거의 2-3달이 남는데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겁니다. 이 영남대와 계명대는 대구 경북 지역의 특성으로 전과목이 반영된다. 그 차이가 있겠죠. 학생 입장에서는 전과목이 무조건 성적이 안 나오는데 어느 정도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영남대, 계명대 수능 최저는 오히려 높습니다. 수능 최저가 충분히 되는 학생은 이쪽으로 오시고 울산대도 사실 동아대에 비해서는 수능 최저가 높거든요. 높아서 자기가 수능 최저 되느냐, 그 다음에 각 대학 기준으로 내가 몇 등급이냐 이런 걸 잘 살펴서 작년 결과와 서로 비교해 보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성적도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 있는데요. 전과목이기 때문에 이 컷라인들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겁니다. 이게 동아리처럼 이렇게 일부 과목을 뺐으면 상당히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린 게 빨간색 칠해놓은 거 있죠. 소비자 정보학과. 경쟁률 한번 보세요. 학생부 교과의 지역인재 경쟁률 29.1. 이런 데를 왜 쓰는지 정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29대 1을 꼭 써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높은 데를. 다른 데 옆에 보면 낮은 데도 많은데 물론 성적이 그만큼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끝까지 경쟁률 보시고 내가 미리 마음에 두셔요. 내가 여기를 좀 성적이 안 됐어서 계명대를 가고 싶은데 성적 안 되는 학생이 워낙 많이 쓰지만 위험해요. 사실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으면. 그럼 요거 아니면 다음 학과는 내가 얻은 거다. 어떤 학과를 쓰겠다. 이런 거 좀 정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높은데 쓸 이유는 없다. 이렇게 쓰게 되는 이유는 그 전년도를 보거든요. 전년도에 보면 성적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거예요. 작년도 결과만 보고 올해 그냥 거의 묻지마로 그냥 지원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고 물론 작년 결과를 참고하시되 꼭 경쟁률하고 함께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참고하시는 그런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왔으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수능 체제를 정리합니다. 안타깝지만 대부분 대학들이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그죠?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체제가 없고 지금까지 설명한 대학 빼면 거의 수능 체제 없고요. 앞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경성대나 동의대 같은 요 대학, 경성대도 간혹 빼고는 수능 체제 없고요. 동의대도 좀 괜찮은 학생이 선호하는 요 몇 개 학과만 수능 체제가 있고 나옵니다.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더 공부를 안 하는지도 몰라요. 그죠? 뭐 나머지 대학 보시면 좋은 대학들 외에 지금까지 설명 안 했던 이런 대학들은 다 수능 체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절반 이상의 학생이 수능 체제 없는 데를 쓰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능 공부를 학교에서 잘 안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상위권 학생으로 수능 체제 있는 대학을 지원한 학생이라면 끝까지 수능을 해야 돼요. 수능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수능이 되면 훨씬 더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대학이 정말 많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교과 반영 방법이죠. 이게 진짜 좀 다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아대나 그다음 뭐 창원대나 뭐 부경대나 영남대나 이런 데가 각 대학별로 학생 반영 방법이 달라요.
동아대 작년에 1학년 30, 2, 3학년 70 했거든요. 근데 2학년별 반영비 없으면 성적이 무조건 다르게 나옵니다. 그죠? 각 이렇게 대학별로 학생부 등급을 산출해야 대학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하고 맞춰볼 수 있기는 한데 이걸 혼자서 다 따지고 하려면 좀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게 석차 영양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담임선생님만 낼 수 있는 겁니다. 뭘 아느냐 하면 내가 대학별로 성적을 알지만 대학별 내 성적이 우리 학교에서 몇 등인지를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하고 꼭 상담할 때는 예를 들어 선생님 제가 울산대 기준으로 울산대 교과 기준으로 내신 몇 등급 나오는지 물어보시고 우리 학교에서 몇 등인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등수를 몇 등인지를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내가 울산대 말고 난 동아대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 또 동아대 기준으로는 내신이 몇 등급 나오고요. 대신에 등수가 몇 등인지 꼭 물어보셔야 돼요. 또 계명대 쓰겠다, 영남대 쓰겠다고 하면 각 대학별로 내신이 몇 등급이고 등수가 몇 등인지 그게 석차의 명부라는 거예요. 석차, 등수가 몇 등인지를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반, 11번 학생이 첫 번째 대학으로 돌리면 내신이 평균 2가 나와요. 근데 이 학생은 등수가 20등입니다. 20등. 근데 두 번째 대학으로 돌리게 되니까 동일한 학생인데 성적이 2.24 등급으로 오히려 등급이 좀 낮게 나와요. 하지만 등수가 몇 등이냐? 17등입니다. 17등. 등수가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대학으로 돌리게 되니까 과목 수를 더 적게 반영했다 뜻이죠. 그러면 이 학생 더 많이 반영인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2.65로 2등급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반영 과목이 많아지니까. 하지만 15등으로 등수는 더 오른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 이 동일한 학생인데 A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학으로 지원하려면 합격 가능성은 사실은 세 번째 대학이 더 많은 겁니다. 등수가 잘 나온 대학. 이게 본인한테 유리한 대학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2등급이 나왔지만 20등이라는 얘기는 나만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이 다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 유리함에 난 오히려 덜 유리한 거예요. 오히려 많이 반영하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한 대학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지역 대학, 수도권 학종으로 쓰는 학생을 제외하고 우리 지역, 영남 지역 대학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석차의 명부를 산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대학별 등급과 석차를 꼭 확인하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 대학이나 두 개 대학을 잠깐 더 설명하면 경성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종은 다 수능체제가 없고요. 강학과 빼고 나면 여기는 교과도 수능체제가 없습니다. 근데 보여드리고 싶은 거 역시 올해 보시면 학과를 다 쪼갠다는 겁니다. 이름 잘 정했죠? 경찰생입니다. 경찰 동의대 영향 받습니다. 동의대는 작년보다 성적이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동아대 생기고 동의대 생기고 경성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대 법경찰행정학과를 전략적으로 쓸 수도 있죠. 생명과학 요거 이름 바꾸죠. 반려생물. 이러면 그냥 작년 생명보다는 아마도 수의학과 가기는 좀 성적이 너무 높으니까 여기 또 선호하는 학생들 상당히 많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좀 정말 마음에 들게 바뀐 이런 데는 경쟁률 유의하시고 작년 성적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생활 우수자는 전과목으로 학종 전과목으로 반영돼. 이거 한번 맞춰보시면 일반계 교과는 2등급 2.1인데 왜 학교생활 우수자는 학종이라고 해도 3.7밖에 안 되냐? 이렇게 차이가 크냐? 밑에 경영 보세요. 그죠? 경영도 보시면 그 1.5등급 이상씩 막 이렇게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거예요. 크게 나는 건 반영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과는 잘한 거 10개만 하지만 이렇게 학종은 전과목으로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전과목. 그래서 이런 성적을 제공할 때 읽으시는 때 정말 유의해서 잘 읽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읽고 판단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의대 정말 저는 좋아하는 대학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대학 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 인원이 상당히 많은 멋진 대학이긴 합니다. 학종은 상당히 많이 해주는데 그렇게 경쟁률이 높지 않아서 걱정이고요. 동의대가 이제 여기 조기 취업형 경학과가 올해 이제 운영됩니다. 새롭게 작년에 5개 하고 올해 이제 또 동의대를 비롯해서 3개 대학이 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요거는 그죠? 미리 대학 다닐 때 취업을 한 상태에서 다닙니다. 취업을 한 상태에서 미리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은 공짜로 다니고요. 3년 만에 또 이건 학위가 나옵니다. 2, 3학년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취업해서 회사 다니면서 대학을 다닙니다. 야간이나 주말에 다녀서 3년 동안의 학위과정 할 수 있고요. 2, 3학년 때는 그 기업체로부터 미리 돈을 받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조기 취업형 계약이 있습니다. 물론 그 기업체가 아주 대기업 아니죠. 대기업은 아니긴 하지만 그런 기회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올해 이 경찰행정, 동의대 경찰행정 저가 사실 개인적으로 엄청 궁금하다. 궁금한 학과입니다. 어떻게 될지 결과가 역시 학부를 전부 학과로 쪼개고 있기 때문에 작년 결과를 그대로 쓰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과의 차이가 많이 날 거다. 여기 보시면 한의학과 비해도 법경찰 상당히 높죠, 그죠? 동의대 한 2등급 정도 해야 돼요. 잘한 것만 일부 과목만 뽑아서 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다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법경찰하고 몇 개 학과는 또 있다 그랬습니다. 있는 학과 없는 학과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건 상위 12과목만 반영하고 그 수능 최저가 높지 않거든요. 낮으니까 충분히 다 맞춘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학교생활 우수자 똑같이 공개가 되는데 이거는 여기 제가 노란색 칠해놨죠, 그죠? 이게 왜 좀 낮으나 법경찰의 앞에 비해서 상당히 등급이 좀 낮게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낮게 평가될 수 있는데 그건 나름이 아니라 이거는 전과목이에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평균이 법경찰인데 뭐 4예요, 유아교육 5예요, 간호, 임상병리, 시생이 전부 뭐 4점대 후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앞에 거하고 보시면 차이가 엄청 크죠. 앞에는 거의 2점대잖아요. 그죠? 2점대 내신으로 갈 수 있는데 학종 왜 갑자기 4냐 5냐? 이게 잘한 거 일부 과목과 전 과목입니다. 이게 학종은. 그래서 이런 걸 보실 때 정말 잘 봐야 돼요. 있는 대로 그냥 교과와 동일하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과목 하면 당연히 성적이 안 나오니까 차이를 꼭 잘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인재 종합이 있거든요. 지역인재가 꼭 유리하냐? 유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제일 중요한 게 경쟁률이에요. 경쟁률이 비슷하면 지역인재가 거의 유리하다고 보십니다. 근데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냥 학종이나 그냥 교과보다 지역인재가 경쟁률이 훨씬 더 높은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그럼 그게 굳이 그게 안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잘 보셔야 되는 건 내가 쓰고자 하는 대학이 있으면 작년에 몇 명 뽑았고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을 때 그 대학 학생부 성적 기준으로 몇 등급 정도다. 그럼 올해는 몇 명 뽑는지 인원수 변하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경쟁률도 첫날부터 이렇게 좀 보시다가 작년과 비슷할 건지 더 낮아질 건지 엄청 더 높아지는 건지 이 차이를 꼭 살펴보시고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대학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는데요. 학종 얘기를 그렇게 크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방송도 너무 오래 보면 지겨운데 학종을 놔두고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혹시나 울산대처럼 자소서를 써야 되는 교육입니다. 지금 막 준비하고 있죠. 자소서 써야 될 학종인데 요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좀 넘어가고요. 자소서는 뭘 쓰는 거냐 여기 있는 것처럼 학생부에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나만의 특성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자소서를 쓰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특히 남학생, 특히 이과 정말 부담이 많아요. 이거 쓰라면 막 1번부터 막 그거 쓰는데 뭐 매달 며칠이 걸려도 한 자도 못 쓰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내해드릴 휴건 사이트가 여기입니다. 아로리. 그래서 이 아로리 올해 이제 부산, 부경, 해양, 부산 갔을 때 이렇게 자소서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꼭 아로리, 이 아로리는 물론 서울대가 운영해서 서울대 가시면 좋지만 서울대 아니라도요 꼭 가보셔야 됩니다. 보셔가지고 이 참여 마당에 이거 클릭해 보시면 뭐가 있냐면 자소서가 있습니다. 자소서가 나와 있는데 그 자소서의 틀을 좀 보고 베끼면 안 돼요. 좀 보고 쓰시라는 겁니다. 그 자소서 1번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항목인데요. 여기 써 있는 대표적인 학생들의 특징을 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항상 시작은 수업 시간입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뭔가 의문이 있는 거예요. 궁금한 거. 지적 호기심이라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가 수업 시간에 뭔가 궁금한 거 있을 때 그 궁금한 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해결해 봤다. 책을 읽는 학생도 있고요. 동아리 시간에 해결해 볼 수도 있고요. 친구하고 무슨 스터디를 할 수도 있고요. 팀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요. 이 학생은 뭐 했어요? 뭐 했고 그걸 좀 더 심화시킨 탐구 활동으로 훈민정음 프로젝트를 했대요. 이게 보통 틀이에요. 내가 수업 시간에 궁금한 거 있어서 알게 된 걸 좀 더 심화시켜서 공부해보는 경험을 갖는 겁니다. 자소서 1번은 다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내가 알게 된 좀 그런 사실을 또 뭐 하는 거냐? 지식의 활용이라 하죠. 이러한 배움을 토대로 자기가 이렇게 뭐 수업 시간에부터 궁금해서 프로젝트 한 이 내용이 내가 신문부 활동에서 기사 작성할 때 철저한 검토와 교정하는데 도움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지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과정을 써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활용해본 이런 경험이 내가 대학에 가서 이런 걸 잘할 수 있는 바탕이 되겠다. 대학 가면 이걸 더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쓰는 게 자소서 1번이라는 걸 여기 보여준다니까요. 100개란 뜻이 아니라 이 활동에 여러분 활동을 넣으시면 됩니다.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습니다. 몇 년치가 있으니까요. 그죠? 거의 뭐 몇 년치 자료가 뭐 6년, 7년치 자료가 1년에 9개씩 거의 50몇 개가 지금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잖아요. 얘도 뭐 했냐면 뭔가 수업 시간에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걸 얘는 서울대가 제일 좋아하는 독서로 얘기를 합니다. 독서를 통해서 이걸 읽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내가 알게 된 마지막으로 습득한 지식과 깨달음으로 자기가 알게 된 것, 세상을 어떻게 이걸 보고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봐라. 지적인 호기심을 어떻게 확인했다. 확인하는 과정이 뭐 좀 도전적이고 이러면 좋죠. 그죠? 지식을 확장시키고 한 다음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틀이 똑같다니까요. 틀이. 제발 다소서 쓰실 때 그냥 쓰시지 말고 이거 안 보면요 다 못 써요. 그냥 뭐 1학년 때 수학 4등급 나왔는데 학원 끊고 뭐 EBS 들어서 뭐 5단부터 이렇게 해서 수학 2등급 나왔습니다. 저 그런 거 쓴다니까요. 제발 그렇게 쓰지 마시고 여기 좀 보시고 보시고 자소서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란 걸 보고 쓰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4차시 동안 긴 시간인데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올해 입시도 작년에서 재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히 더해요. 새 교육과정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맞춰서 충실히 이렇게 배운 학생은 상대평가로 등급이 상당히 잘 안 나와서 성적이 예상치보다도 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교과 성적이 최소한 등급대별로 0.1, 0.2, 0.3, 0.4 이렇게 내려갈 거다. 뿐만 아니라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학생 수도 무조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수가 주면 상대적으로 1등급 4% 인원, 2등급 11%, 3등급 23%까지 쉽지 않다. 그 다음 수능 체제에 맞춰야 된다. 이런 학생이 있다면 영어. 저는 영어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영어를 정말 해두시면 대학에 가서 여러분들이 꿈을 이뤄가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부산대, 경북대 이런 이상대학을 쓰는 학생은 수능 체제에서 한국사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난이도에 따라 어렵게 나오면 진짜 한국사 4등급 못 맞춰가지고 딴 거 다 수능 체제 맞추고도 불합격합니다.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최저는 정시에 비해서는 무조건 낮은 겁니다. 뭐 울산대가 세계 1 하면 엄청 높죠. 수시에. 정시에는 4개 1 나와도 못 갑니다. 낮은 100분을 받으면. 4개 1등 다 받아도 간다 해도 없습니다. 몇 개 틀려야 됩니다. 울산대도 정시로 가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개 틀려야 돼요. 3개. 예. 2문제나 3문제 틀려 갈까 말까 합니다. 5, 1등급도 못 가다니까요. 분명히 수시가 유리합니다. 부산대 수능 체제가 그렇게 높다고 해도 정시보다는 절대 높지 않습니다. 예. 수시가 어쨌든 유리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정시에 강점이 있는 학생이라도 수시에 적극 지원해가지고 그죠? 수시에 적극해서 수능을 활용해서 수능 체제가 높은 대학으로 지원하시면 정시에 가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정시 열심히 하면 보여드리는 것처럼 교과 9등급도 부산대 교과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모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학과에 따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때서 제일 중요한 건 정원이 줄었느냐 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학과 편제가 지금 많이 달라졌거든요. 작년에 100명 학부로 뽑다가 50명씩 나눠요. 그럼 이건 진짜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학과는 더 높아질 수 있고요. 어떤 과는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정원 보셔야 되고요. 경쟁률. 정원이 바뀌면 경쟁률도 달라지고 또 학과 이름을 잘 바꾸면 경쟁률이 엄청 높아져요. 우리가 입시를 예측하는 것은 작년의 정원과 작년 경쟁률과 작년 전형방과 작년 수능 체제와 똑같을 때 작년 성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입시에 잘 안 생긴다니까요. 그 변화를 좀 따라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전형 방법. 그렇죠.
면접이 없었는데 생긴다든지 면접이 있다가 없어진다든지 뭐 단계별을 하다가 일괄합산한다? 엄청 다르죠. 부산대 의학처럼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달라지면 입시 결과는 당연히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결과는 정말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앞차시에 있을 때 늘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지역 대학 지원할 때 경쟁률 정말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시기 하지만 독하고 찔게 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저 기다려야 봐야 됩니다. 작년과 비슷할지 엄청 높아질지 낮아질지를 꼭 보셔야지. 그냥 첫날에 그냥 여기는 뭐 무조건 안전하니까 썼다. 근데 내 쓴 게 경쟁률이 작년보다 몇 배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특별 전형 유리한 경우 많아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선생님들 좀 모르거든요. 꼭 우리 집에 뭔가 특별한 전형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되면 반드시 담임선생님한테 문의를 하시고 유리한 전형이 있는지 상담해 보시기 바라고요. 석차 연명부 무조건 돌려야 됩니다. 우리 지역 대학은 무조건 돌려서 대학별 성적과 대학별 석차를 꼭 산출해 보셔야 돼요. 이거 학원 가면 모릅니다. 학원 선생님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담임 선생님만 할 수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만. 그래서 학종 준비는 지금부터도 가능하냐? 물론 지금은 약간 늦었지만 학생부 기록 마감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미뤄져서 9월 16일이에요. 9월 16일. 그죠? 9월 16일까지 내 부족한 걸 마무리할 수 가능한 게 아니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얼마든지 독서 못 찾았던 거 마저 할 수 있고요. 봉사 모자란 거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직 방학 중인 학생은 더 할 수 있고요. 또 개학해서도 9월 16일 될 때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내 동아리나 학교활동 하던 중에 미진한 게 있으면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다음 자소서는 반드시 가로리를 보고 보라는 얘기는 그럼 읽어라도 보시라는 얘기는 베끼면 안 되지만 그걸 충분히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소서 1번, 2번, 3번은 요렇게 쓰는 과정이다. 이런 걸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 제가 오늘 뭐 3차시 동안 이렇게 들은 얘기 같고요. 프랑스 사람이라고 하대요. 앙드레 말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답니다. 근데 뭐 우리 학교의 불어 선생님이 앙드레 말르 전집을 다 봐도 이런 말이 없다는데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 말입니다. 제가 어디 뭐 원고를 쓰고 하면 그때 이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뭐 근데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꿈은 꾼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력해야 되고 이 강의를 본다는 자체도 본인이 가진 꿈을 이루어가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강의를 지금 듣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강의 중에 한 꼭지 정도 여러분들 꿈을 이루어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